안녕하십니까. 현대소장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현 장세에 대한 진단과 함께요, 공급 부족 심화로요,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하고요, 그리고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수혜가 기대가 되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현재 장세에 대한 진단을 한번 내려보면요, 지난 1월 11일 이후요, 2달 가까이 지수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지수 조정의 이유로서는요,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이 상승을 하기 때문이죠. 1.6%대까지 상승, 금리가 상승한다. 그러면은 성장주들, 그죠? 돈을 많이 빌려서 투자를 하는 회사들은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감으로 성장주들이 약세,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약세인 국면에 오히려 경기 민감주인 다우 지수는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 금리 상승세는요,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뭐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금리 상승은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다. 그것이 꼭 주식 시장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금리 상승이 연준이나 미국 정부의 통화 긴축 정책이 아닌 경기 회복에 따른 것만큼 증시 악영향도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보면요, 이 지금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작년 초 부분에 이 고점으로 가는, 그러니까 정상화 국면이고, 또 1990년 이후 10년 국채 금리 상승 국면에서 주가와 경제 지표 흐름을 보면은 금리 상승 초기 국면에서는 주가가 하락한 사례가 단 한 차례에 불과, 그러니까 대부분은 금리 초기 국면과 그리고 이 주가의 상승률이 같이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물론 그런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다우지수가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그렇죠? 국내도 지금요, 9일 기준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가요, 연 1.21%로서요, 지난 3월 2일, 그러니까 3월달 첫날에 1.02%에서 상승세, 그러니까 금리 상승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금리 상승이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의 긴축으로 인해서, 정부의 긴축으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이러한 걸로 인해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 기대감으로 금리가 올라가느냐 했을 때 경기 회복이 맞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금리 상승은 주가와 동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성장주, 특히 이제 나스닥, 국내 증시도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우리나라도 성장주가 상당히 시장에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기술주들, 성장주들의 계속적인 약세, 저는요, 뭐 이러한 금리 인상 이유도 있지만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는 거고, 그리고 또 못 올라갔던 종목군들, 뭐 항공이라든지 여행, 그렇죠? 뭐 유통이라든지 금융주라든지 뭐 보험, 뭐 이런 것들은 작년에 못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키 맞추기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조정이고, 실적 장세가 찾아온다 그러면 어차피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성장주들이, 그렇죠?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그 시기가 조금 늦춰지느냐, 그렇죠? 그 차이뿐이다 해서 저는 뭐 반도체 포함해서 삼성전자, 자동차, 그렇죠?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인터넷, 카카오, 2차전지, 삼성, 이러한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우리가 갖고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 그 보유의 종목에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그동안에 작년에 피해주였던 뭐 유통, 그쵸? 뭐 신세계라든지 뭐 여행주에는 뭐 하나투어, 항공, 대한항공, 화장품, 한국콜마, 은행의 KB금융, 뭐 보험주, 현대해상, 그리고 건설 쪽이죠. 프렌트 쪽인 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러한 종목군도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지만, 이러한 종목군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을 주도는 못한다 했어요. 틈새
틈새 시장에서 그냥 키 맞추기 차원으로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는 계속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들 거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작년에 피해주였던 이러한 종목군들이 종목은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있지만 시장 주도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종목군 중에 하나 만약에 전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가 현금 20, 30% 갖고 있는 것 중에 한 10% 정도만 활용해서 그렇죠? 이 종목군 중에 한 종목 정도는 뭐 선택해도 비중을 어느 정도 10% 내외에서는 채워도 좀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장주하고 경기 민감주가 지금요, 이제 경기 민감주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인데 아마 17일 날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열려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우려하고 또 그 발언을 했을 때 시장 반응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미국 FOMC라든지 미국 정부에서는 뭐 이번에 경기 부양책도 뭐 1조 9천억 풀었지 돈은 계속 푼다는 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강제 지금 당장은 지금 돈을 걷어들일 그렇죠? 긴축을 할 이유는 없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아마 지금 상승세가 어느 정도는 계속될 수 있다라는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장에 대한 걱정보다는 성장주냐 경기 민감주냐 했을 때 긴 흐름으로는 성장주가 맞고 단기적으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뭐 경기 민감주 작년에 못 올라갔던 피해주들이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비중을 많이 채우진 말고 한 10%.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언급을 했고 우리 회원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던 삼성 엔지니어링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뇨. 아니면 뭐 나머지 종목군 있으면 그건 그대로 보유를 해달라라는 말씀드리고 17일 전후로 또 한 번에 우리가 변화 그죠? 지난번에 선물 옵션 만기 때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로 인해서 시장이 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실질적으로 목요일 금요일 상당히 움직임이 좋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지난 금요일 날 그죠? 40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3054로 마감이 되면서요.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죠. 코스닥 지수도 17포인트 상승한 925. 뭐 아시아 증시 보면요. 일본 증시가 1.7%. 지난 목요일 날 대만이라든지 중국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더 강한 흐름을 보였고 대만 증시와 중국 증시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됐고요. 환율은 뭐 2원 10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제 개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이 되면서요. 국제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그래서 이 달러 강세가 될 수도 있지만요. 또 요번에 경기 부양책으로 1조 9천억 또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했지만 한 3조 달러 정도 또 경기 부양책을 지금 지금 협의상 중이라고 그러죠. 이래서 돈을 많이 풀면 또 달러도 약세.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뭐 조금 더 강세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달러 약세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 선물도 그쪽 현물도 다 매수를 해주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 연출이 돼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래대금이 13조 1000억밖에 안 돼요. 우리가 본격적인 상승, 그러니까 조정이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변곡점이었어요. 크게 상승을 하던 하락으로 반전이던 조만간에 결정이 나는데 우리는 상방적으로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확보한 현금을 그렇죠? 언제 매수를 비중을 늘리냐는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다.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3059 지수가 3054 그렇죠? 거의 이제 육박하는 모습인데 이거를 돌파를 하고 한번 다시 대밀릴 때 이 21선 3060포인트를 깨지 않고 지지 삼아서 뜨면서 거래대금이 20조에서 25조가 늘어나면은 시장이 그동안의 조정이 마무리되고 상방으로 전환된다면 그때 가서 주식 비중을 넓혀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한 뭐 조정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만 조만간에 어느 정도 그죠? 방향성이 결정이 날 수 있다. 이제 거기를 조금씩 우리가 대비를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것이 3월 아까 말씀드린 17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3월 18일 날 미국의 FOMC 회의에서 시장 반응 언급과 발언과 그리고 시장 반응에 따라서 아마 결정이 날 텐데 그때 우리가 한번 잘 준비를 했다가 그죠? 종목을 미리 어느 정도 세팅을 해 놓고 그죠? 그리고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확대를 하면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회원가입문이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읽어보고 관심 있는 분들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건요 친환경 에너지 종목인데요. 이게 어저께 나온 리포트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미국의 아까 말한 대로 1조 9천억짜리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는데 그거에 이어서 민주당과 행정부는 3조 달러, 3,4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부양책을 논의 중으로 이 친환경 투자 용도로 부양책을 활용을 할 거다라는 내용이죠. 5월에 상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친환경 인프라를 하는데 인프라 부양책을 쓰는데 그때 주로 이제 친환경 투자를 쓸 거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친환경 에너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데 미국이고 유럽 쪽도 탄소 배출량을 55% 줄이는 유럽의 피트4 55 패키지 초안 발표가 오는 6월에 나올 거고 국내에서도 수소 경제 로드맵 입점령 공개가 2분기 중 예정된다면 지금 세계 각국에서 탄소 중립 정책을 피면서 거기에 따른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계속 나와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친환경 에너지 우리가 이제 수소에서는 이제 두산푸어셀을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리고 태양광에는 하나솔루션 그리고 풍력에서는 CS 윈드 그리고 이제 효성 첨단 소재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흐름들이 뭐 지금 여기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어차피 이것도 이제 성장주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제 주가 조정이 깊었는데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것이 CS 윈드가 거래량이 보십시오, 그렇죠? 바닥에서 거래가 상당히 크게 실리는 모습이죠. 아마 반전이 지금 가장 빠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고 효성 첨단 소재도 남들 빠질 때 주가 하방 경쟁의 모습을 보인다, 그렇죠? 힘이 그렇게 강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 종목을 관심을 갖는데 이 효성 첨단 소재를 기준점으로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매수하라는 게 왜냐면 크게 떴기 때문에 가격적인 리스크가 크죠. 지금 보면 하나솔루션 이제 두산 푸어셀 뭐 CS 인드는 충분히 빠져서 그만큼 리스크가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 종목이 그러니까 기준점으로 얘가 치고 제 최근 고점인 33만 5천 원을 돌파를 하고 그죠? 계속 치고 가느냐. 왜 치고 간다는 얘기는 친환경 에너지 종목, 수소, 얘는 이제 수소 쪽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관련 친환경 에너지 두산포어셀, 뭐 CS 윈드, 하나 솔루션도 그렇죠? 움직이는 그래서 기준점을 잡고 두 번째 기준점은 거는 이 바닥에서 거래가 크게 실린 CS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세계 글로벌 세계 각국에서요 이 친환경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금리 상승에 따른 지금 뭐 성장주도의 조정은 받지만은 계속적인 흐름이 그죠? 상승 추세에 나타날 수 있지 않나 해서 하나솔루션 그죠? 갖고 계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해달라. 그리고 추가 매수 관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확연하게 조정이 끝나고 상승으로 반전되는 신호 아까 말씀드린 두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그때 가서 비중을 늘려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요, 가격이 상승에 따라서 수혜가 기대가 되는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반도체 부족 상태가 장기화될 조짐으로서요,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전환이 되면서 반도체 가격이 큰 폭으로 뛸 조짐이 보인다. 실제로 봐도요, 대만의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야 미국의 반도체 설계 업체 팹리스의 퀄컴 등은 제품의 단가를 15에서 20%가량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죠. 특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통합전력관리칩 PMIC나 이미지 센서 CIS 등은 수급이 불안정해 20%가량씩 가격이 올랐다는 내용이죠. 또 차량용 반도체 업계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네덜란드의 NXP와 일본의 르네사스, 스위스의 ST 마이크론 일렉트로닉스 등도 차량의 기능을 제어하는 이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을 비롯한 제품 가격을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가격들을 올리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가격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반도체 업체들마다 설비 투자를 나서겠죠.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설비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군요.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반도체 제조 장비를 발주서부터 납품까지의 소요 시간을 한 3개월에서 6개월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10개월 전으로 늘어났고 조만간에는 1년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장비를 수주를 한다 해도 그러니까 발주를 해서 그 물건을 받는 데까지 예전에는 한 3개월에서 6개월인데 이제 앞으로는 한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다. 그렇죠? 그 장비들의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회사들이 반도체 장비들을 발주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장비주들 수혜가 기대가 되고 실제적으로요. 지난해 장비 매출액이 78조 원이었어요.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와 내년에는 작년보다 그러니까 사상 최대보다 더 증가한 781억 달러 그리고 내년에는 한 761억 달러로 그렇죠? 반도체 장비 투자가 이루어질 걸로 전망이 되고 실제로요. 북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를 기준으로 보면 1월 거래 규모가 전월 대비 13% 증가, 전년 동월 대비하면 거의 30% 이상, 30% 정도 증가해서 사상 처음으로 월 기준. 실질적으로 북미 지역의 반도체 장비들의 그렇죠?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 아까 말한 대로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장비를 그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면 이제 장비주들 봐야겠죠. 우리가 장비주들 전공정 쪽에서 유진테크, 원익 IPS, PSK, 유니셈. 자, 유니셈은 많이 올라가고 최근에 지수 조정의 변동성이 확대되는데도 상당히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유니셈은 반도체, 증착 및 식각 공정에 특히 가스 제거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서 유니셈인데 저는 뭐 좀 안정적인 관점에서는 PSK 그리고 원익 IPSK는 이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의 매출 비중이 엄청 커지고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면서 장비주가 움직임이 먼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보시고 그리고 이 메모리 반도체에도 극자에선 EUV 노광 기술을 적용이 되면서 이 EUV의 관련 종목들 FST 그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또 삼성전자가 미국의 오스틴 지역에 아마 공장을 증설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만약에 그것이 결정이 삼성에서 그러니까 뭐 지금 기사는 계속적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아직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입장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발표가 나오면은 수혜가 되는 코미코, ENF, 테크놀로지 눈여겨보고 패키징 쪽 네페스 그렇죠? 올해 실적 상당히 좋아져요. 계속 관심 갖고 그리고 최근에 좀 강조해드렸던 부품주들 월덱스도 안 빠지다가 지금 여기서 신고해요. 그리고 하나 머트리얼죠. 근데 순서가 최근에 보면 하나 머트리얼이 가장 치고 나갔다가 조정받으면서 월덱스가 치고 갔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있는 원익 QNC가 이제 치고 나가. 그러니까 월덱스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아마 원익 QNC 쪽이 치고 나가지 않나.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반도체 쪽 설명을 하면서 OLED 관련 종목도 우리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OLED 관련주 중에서 장비주인 SFA 그리고 소재주인 넉산 네오록스. 근데 OLED는 소재 쪽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코덤당 OLED TV 패널을 생산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애플이 OLED 아이패드를 출시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높다. 그런 이유로서 주가 상승을 견인할 전망이다 해서 덕산 네오록스 그렇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자, 그 중에 이제 이오 테크닉스라고 레이저 응용 장비 회사인데요. 자, 이 회사가 이제 한 8년에 걸쳐서 이제 개발에 성공한 신제품 레이저 어널리.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대당 뭐 한 50억 정도 한다 그러죠. 고가 장비인데, 이제 그 기술 개발 성공가 작년서부터 이제 지금 삼성전자한테 납품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 거면서, 여기 보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해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이 레이저 어닐링이라는 것이 이 레이저로 웨이퍼 표면을 가열한 이후 냉각해서 재료 표면을 변형시키는 불량 문제를 해결을 하는 그러한
장비 같아요. 예, D램 반도체에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아까 말한 레이저 어닐링 등 고수익 장비를 앞세워 전체 수익은 물론 이익률도 끌어올리겠다 해서 이오테크닉스 한번 요 종목군들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한번 차트 간단하게 볼까요? 자, 이것이 이제 덕산 네오룩스 상당히 강한 모습이에요, 이 종목. 근데 지금 이틀 크게 떠서 따라가지 마시고 좀 조정을 받아서 뭐 4만 원 밑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원익 QNC 그렇죠? 우리가 월덱스라든지 하나 머트리얼즈가 먼저 치고 나가고 그렇죠? 좀 뒤늦게 치고 갈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수급상도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뭐 어제 한 3.9% 750원 떴지만 거래가 뭐 전혀 평균에 약간 하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정감은 또 보이고, 뭐 과열은 뭐 지금 문제 바닥권에서 이제 탈피하는 모습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오테크닉스 그렇죠? 자, 이오테크닉스는 더 안정적인 모습이에요. 이제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빠진 종목군들 우리가 낙폭 가대가 먼저 움직인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이제 낙폭이 빠지지 않았어요. 최근 이제 2월서부터 그렇죠? 봐도 미리 이제 1월달에 이제 뭐 덜 오른 건 있죠. 이제 지난 11월서부터 남도보다 좀 덜 오른 건 있지만은 더 빠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10만 원 밑에서 그렇죠? 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계속적으로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지속성을 갖고 있으면서 이 주가 관련 흔적이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근데 일단은 먼저 이 반도체가 치고 가기 위해서는 SK 하이닉스가 치고 가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 뒤따라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지금 말씀드린, 그리고 좀 전에 언급해 드렸던 종목군도 우리가 이제 반도체 종목은 뭐 한 20개 종목을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뭐 어떤 종목이 지금 현재 장에서는 이것이 좋지만 조금 또 주가 상승하고 뭐 한 달 뒤에 되면 또 순환매로 돌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뭐 크게 반도체 중에서 크게 손해본 종목을 팔아서 지금 흐름에 맞는 종목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 어차피 내 종목도 조금 기다리면 올라가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이닉스가 치고 가고, 그죠? 고점 돌파 한 15만원 돌파되고,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그죠? 이 85,000원을 돌파하고 이제 뭐 9만원 선 정도 가면은 아마 이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서 저는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저는 반도체 쪽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상승으로 전환된다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시장이 조정받으면 뭐 그건 어쩔 수 없지만은 일단은 저는 상방적으로 조금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17일 날 FOMC 회의 결정에 따라서 좀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 차이고, 가게 되면은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계속적인 관심 갖고,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항상 말씀드리면요, 지금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낙폭 가대주가 올라온다 그랬어요. 근데 덜 빠진 종목들은 지금 덜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일정 부분 키 맞추기 차원이 나오면은 그러한 종목군들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서, 뭐 원익 QNC 아까 말한 대로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군들 우리가 조금 눈여겨. 그리고 유진테크, 원익 IPS도 마찬가지 그런 종목군들 장비주도 관심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요건 이제 현대투자의 정의원 가입 안내인데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이에요.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